네, 반갑습니다. 3월 18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상승 이후에 조금 눌러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살짝 들어와주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이런 눌린 상승이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아침에도 시황에서 설명 드렸지만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갔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이야기 좀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쭉 들어오게 되면서 제가 원하는 위치 한 0.6%, 0.7% 그 정도 라인대의 상승으로 딱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상승 이후에 들어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아침보다 분위기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즉 꼬리를 띄워놓고 본다면 이만큼 올라온 부분이 상당히 더 좋은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조금 밀려서 내려온 이유는요, 연기금이 매도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연기금 매도를 더 앞지르는 그런 외국인 매수가 그 부분을 받아줬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매도가 나오더라도 외국인이 받아주면 시장은 마이너스로 갈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일단 그런 부분들에 충실하게 진행이 좀 된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시장은 상승의 눌림목이기 때문에 뭐 눌러졌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뭐 매수를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또 버티기 장소에 돌입하는 그런 형태인데,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주말장이 오잖아요. 그래서 주말장에 어떠한 변수가 있을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죠. 네, 종합주가지수 차트 보시면 3066포인트 이거예요. 조금 더 올라가도 괜찮았었겠죠. 한 307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서 한 0.7%대 상승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 정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상승으로 진행이 됐다. 그 다음에 3066포인트, 즉 지지선 위쪽에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라는 내용들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내일은 주말장이지만 일단은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게 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이제 악재에 대한 부담감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FOMC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물들이거나 또는 뭐 경제지표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타이밍들, 그런 것들 좀 만들어 가고 있지 않겠는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 연기금들이 아직은 이제 매도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연기금들의 매도는 대형주와 직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형주들이 신나게 올라가다가 또 이제 쭉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만들어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더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오후 들어서면서 코스닥에게 따라잡히는 모습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50포인트가 이제 저항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라인대까지 딱 들어갔다가 이제 들어오는 모습. 뭐 이런 모양새들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저항대 들어갔을 때 이제 중요한 거죠. 횡보 흐름이 나오든 아니면 아래쪽으로 좀 들어와서 살짝 조정을 좀 만들어내던 이런 모습들은 지극히 자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말장에서 조정이 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넘어가면 더 좋은 거고요. 그냥 넘어가서 62선 위쪽으로 주가가 올라서게 된다면 이제는 한 955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지지선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뭐 그런 흐름들이 나와도 상당히 뭐 주가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뭐 계좌의 어떤 상승률은 좋을 거로 생각되고 있고요. 시장 자체가 일단 밀리고 내려간다 또는 뭐 공포심을 만들어낸다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조금 걱정스럽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아침에 올라왔는데 윗꼬리를 대고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이거 뭐야 아닌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항대에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어떤 차익 실현일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이런 그 상황으로 쭉 가려면 가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다가 조금 내려가서 근데 또 나쁘진 않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매매에 좀 헷갈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버티고 넘어가시면 이런 모양새들이 이제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그 자기들 갈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것보다는 우상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버티고 있으면 주가가 올라갈 때 같이 딸려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돌파가 나타난 종목들이 제법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하나씩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해서 그런 종목이 오늘 좀 떨어졌어.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뭐 주가라는 것이 원래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는 거기 때문에 매수했는데 좀 떨어졌어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는 건데 일단 주가가 상승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회복될 것이냐로 보시면 되겠죠. 일단 저항을 돌파해서 넘어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왜 좋으냐면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지지선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밀리지 않습니다. 근데 반등을 할 때는 위쪽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상당히 강하게 튀어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수급 동향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은요, 외국인이 지금 4천억 순매수입니다. 네, 대신에 연기금이 이제 1,900억 정도 순매도가 나타났는데,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사다 보니까 연기금들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죠. 거기다가 이제 금융투자까지 가세를 해서 3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는 매수가 조금 더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형주 위주의 움직임들 분명히 나타났을 건데, 근데 대형주가 이제 조금 약하게 모양새 만들어진 이유는 연기금에서 네, 매도가 오후부터 들어갔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연기금 매도가 들어가면서 외국인들이랑 같이 대형주를 끌어올렸었던 부분들이 조금 가라앉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금융투자는 이제 뭐 그런 거 별로 안 따지죠. 그런 거 안 따지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이제 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좀 됐을 겁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기관 쪽에서 순매수,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기금도 순매수가 들어간 모습이었기 때문에 현재 기관 쪽에서의 어떤 받침을 통해서 코스닥은 저점 지지를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도 뭐 매도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겠죠. 마이너스가 나오긴 했지만 14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관망세가 계속 유지되었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마감에서는 코스피를 앞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자 바로 이런 수급적인 동향들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매매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은요, 18일 기관 쪽 매매 동향 먼저 살펴볼게요. 네이버 순매수예요. 그 다음에 기아차.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뭔가 가격적인 부분들을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오늘 신고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침처럼 기아차, KTNG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레버리지 쪽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레버리지 쪽. 즉,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 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죠. 반면 연기금 같은 경우는 기아차 순매수 들어갔지만 삼성전자라든지 LG화학 순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라온 종목들인데 이제 차익 실현이 좀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악재가 있는 상황, 그런 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한 매도가 좀 진행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SDI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반등을 좀 그래도 제법 해줬습니다. 악재라는 부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와닿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SDI는 여기서 어제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소폭 네, 변화를 겪으면서 조금 내리거나 조금 오르거나 그런 형태로 진행이 좀 됐습니다. 뭐 그런 형태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일단은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버스 쪽 매도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락 쪽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접어내고 횡보 아니면 상승 이런 쪽으로 베팅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횡보할 때는 뭐 주가가 이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이 내리지 않고 오를 때는 또 많이 오르는 그런 전략들을 가진 종목들이 매우 좋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기관들 특징적인 부분 보게 되면 자동차 쪽 매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만도, 그 다음에 오늘 뭐 기아차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중에서 화신 같은 경우는 오늘 8%대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들을 계속 보였다고 판단하셔도 좋겠습니다. 외국인들 거 볼게요. 외국인들 역시 오늘은 삼성전자 순매수, 하이닉스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면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가 바로 반전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꾸준히 유입만 되어 준다라면 시장은 마이너스 없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만약에 오늘처럼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한다 이렇게 된다라면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수가 이제 막 상승하는 포인트로 연결되면 부담이 생기잖아요. 근데
연기금이 어느 정도 매도를 쳐주게 된다라면 상승폭이 제한적으로 되겠죠. 오르긴 오르는데 상승폭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양봉의 크기가 크지 않고 그냥 설설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살짝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시장은 지루해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많이 올라가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여행을 가면서 길을 떠날 때 걸어가잖아요. 지금 당장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1시간, 2시간 걸어가고 나면 돌아봤을 때 굉장히 먼 길을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주가가 와 이만큼이나 올랐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시리라 생각해 봅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했겠죠.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기아차, 하이닉스 이런 쪽 다 매도가 들어갔고요. 레버리지도 매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인버스 쪽 매수가 또 들어와 있는데 시장이 지금은 조정이 나올 만한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옆으로 서주는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말장이라고 해서 변동성이 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상승이 계속 이어지건 아니면은 보합 수준이 만들어지건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주가에게는 긍정적이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를 하고자 하신다라면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돌파하는 형태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일단 뭐 시장이 단기적인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영향을 안 받을 거예요. 그리고 반등하게 될 때는 위쪽에 저항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상승이 좋아지겠죠. 지금 종합주가지수 상황은 일단 그런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제는 슬슬 다시 이제 매도 포인트에서 좀 관망 포인트로 바뀔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골든크로스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저점 잡아가는 모습이거든요. 더 밀리게 된다라면 75,000원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거기까지 밀리지 않는다라면 아예 80,000원대 지지선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IT, 뭐 일단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옴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과 업종들은 꾸준하게 일단 보유해 나가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마감 시황에서는 특별한 건 없어요. 잘 버티시면 좋겠고요. 존버는 승리한다. 계속 그거 되뇌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종목 갖고 계시다라면 잘 버티시고요. 그 종목이 주는 배당도 받고 또 주가의 어떤 상승들을 느긋하게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녁 9시에 무료 방송 진행됩니다. 88TV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진행되니까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오셔가지고요. 네, 저하고 같이 시장 방송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저녁 9시에 뵙겠습니다. 편안하게 쉬시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9시에 오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